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인츠호 vs 호펜하임. 이 경기는 숫자, 구조보다 중요한 것이 중원에서 누가 세컨드볼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탈압박 이후 전환 속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다. 홈팀 마인츠는 3백 특성상 전방 숫자는 충분히 확보되지만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마다 한 번에 라인이 갈라지는 약점이 드러나곤 한다. 특히 윙백이 동시에 전진했다가 볼을 잃는 순간 상대의 빠른 전환 한 번에 하프 스페이스가 한 번에 노출되면서 컵백과 세컨드 슈팅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반면에 호펜하임은 4-3-3 구조에서 중원 숫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첫 번째 경합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세컨드 볼을 회수하는 비율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아슬라니가 전방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둔 뒤 탈압박에 성공하면 곧바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공이 전달되면서 마인츠 3백이 라인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부둘라후는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압박 전환 시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 볼을 잃더라도 다시 중원에서 회수해오는 구조를 유지해준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인츠는 빌드업 구간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상대 압박을 피하기 위해 롱볼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세컨드볼 싸움에서 다시 호펜하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성이 이 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템포를 조절하겠지만 중원 전체가 압박에 밀리는 구도가 나오면 개인 기량만으로 경기 흐름을 통째로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라인을 너무 과하게 올리지만 않는다면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탈압박과 세컨드볼 싸움만 이겨도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에서 경기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마인츠 수비 라인이 세컨드 마크 전환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 이후 세컨드볼을 먼저 따내는 쪽이 추가 득점 기회를 얻을 여지가 크다. 전체적으로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의 체력 부담이 커지는 마인츠보다 중원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호펜하임 쪽이 상대적으로 체력 분배에서도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도 마인츠가 홈이라는 점에서 초반 압박 강도와 전방 에너지로 한두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탈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이 길어질수록 경기 흐름은 서서히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3백 뒤 공간 관리에 애를 먹는 마인츠와 중원에서 탈압박과 커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호펜하임의 구조적 차이가 스코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오지시니스 vs 마르세유. 이 경기는 오픈플레이에서의 전술 싸움만큼이나 세트피스와 세컨볼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홈팀 니스는 3백과 윙백을 활용해 라인을 다양하게 조절하며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를 활용한 역습으로 마르세유의 뒷공간을 노리려 할 것이다. 부다위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병행해준다면 전반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며 마르세유의 전진을 막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한 문제는 이번 매치업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너킥이나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첫 번째 헤더까지는 버티더라도 흘러나온 볼 처리에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박스 앞 세컨드볼을 마르세유에게 계속 헌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라인 간격을 꾸준히 흔들어가는 전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호이비에르는 세컨볼이 많이 떨어지는 지점을 미리 점유하며 볼을 회수하자마자 다시 사이드나 전방으로 전환해 니스의 압박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린우드는 세컨드 존 근처에서 공을 잡는 순간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으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오바메양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들과 함께 박스 안 제공권에 가담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접점에서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니스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존을 깔끔히 정리하지 못하는 순간 마르세유의 장신 자원들과 전방 공격진이 이 지역을 선점해 묵직한 득점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오픈플레이에서도 니스는 보가의 드리블과 케빈 카를로스의 버티는 움직임으로 위협적인 역습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 저하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마르세유는 선제골을 만든 뒤에는 점유를 늘리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어 리드를 유지하는 능력도 안정적인 편이다. 결과적으로 세컨볼 경쟁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전방 마무리에서의 차이를 고려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세유 쪽 흐름이 더 짙게 깔릴 가능성이 높다. 니스가 홈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더라도 승부처에서의 세컨드 존 방어가 다시 흔들린다면 마르세유의 상위권 클래스 앞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발렌시아 vs 레반테. 이 경기는 전술 숫자 싸움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와 공중전에서 어느 팀이 더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홈팀 발렌시아는 4-4-1을 기반으로 양측면에서 꾸준히 크로스를 올리며 장신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들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단이 라바와 같은 측면 자원들은 수비 간격을 벌려놓은 뒤
박스 안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려 두 번째 상황까지 염두에 둔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페펠로와 하비게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측면으로 공을 뿌려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것이다. 반면 원정팀 레반테는 파이브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최대한 확보해두면서도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라인이 점점 더 수비 쪽으로 내려앉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레반테는 오픈 플레이에서는 버티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많이 내주며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 있다. 레반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다. 킥이 올라가는 순간 상대를 시야에서 놓치거나 마크를 바꿔잡는 타이밍이 느려지면서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장신 자원을 놓쳐버리는 장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아는 이 약점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장신 센터백과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세트피스마다 적극적으로 박스 안에 투입해 타이밍 점프를 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후반 70분 이후 특히 경기 막판 승부처에 가까워질수록 발렌시아의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레반테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트피스를 연속으로 막아내기란 쉽지 않고 한 번 마크를 놓치는 순간 묵직한 헤더 득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오픈 플레이에서 조급하게 무리하기보다는 꾸준히 상대 박스 근처에서 세트피스를 만들어내면서 후반 승부처에 모든 힘을 실어넣는 운영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레반테는 이 구간에서 파울 관리와 마킹 디테일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패턴을 감안하면 후반 집중력 저하를 완전히 지워내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발렌시아는 홈 경기라는 이점과 장신 자원을 활용한 세트피스 파괴력, 레반테는 후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라는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승부처에서의 헤더 한 방이 결국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